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태 평전 이어읽기의 첫 번째 주자, 1989년 부산 수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소영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뜻깊은 행사의 첫 번째 주자가 된 것은 종태의 과 선배이기도 하고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했던 남다른 인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과 활동에서 열정적인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9살 박종태. 박종태는 1971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서 박이봉, 차율래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광주 강원초등학교, 서강중학교, 서강고등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990년 부산수산대학교에 입학했다. 종태는 대학 입학 후 자칭 광주의 아들이라며 집회로 달려나갔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포갑정치에 맞서 힘없는 활동을 전개했고 1996년 총학생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부경대 동문들에게 믿음직한 전라도 투사였지만 입담 좋고 인간미 넘치는 동지이기도 했다. 전라도 투사의 이미지 뒤편에는 걸쭉한 사투리와 부드러운 웃음, 좌중을 사로잡는 웃음이 있었던 것이다. 박종태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내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다. 그는 1학년 2학기 때 뒤늦게 풍물동아리 울림패에 들어가 초반엔 다른 동기들보다 실력이 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그해 겨울 삼천포에서 열린 12차 농학전수에서 끝내 상쇄를 전수받았다. 종태는 학생운동을 정리한 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몇 년 동안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으나 늘 마음속에는 현장이 있었고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노동운동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된 것이다. 그는 2003년 화물연대 부산지회 양산지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2004년 인홍상사 지휘부로 귀향해 인홍상사 생존권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 3월 삼성자본이 문자 한 통으로 50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자 5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해 구속되었다. 2007년 화물연대 중앙위원, 2008년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종태는 2009년 화물연대 공공운수연맹 대의원이었다. 그는 1월 대한통운노조와 수수료 인상에 합의했다. 건당 920원이던 택배 수수료를 30원 인상하기로 했고 2월 중 시행하기로 구두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3월 15일 회사 측은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물건이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30원 인상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3월 16일 노조 측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회사에 항의하며 계약서상 회사 측에서 해야 하는 분류 작업을 거부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수수료 한 푼 없이 분류 작업을 대신해왔다. 그러자 회사 측은 근무지 이탈이라며 18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할 것이라는 문자를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18시까지라고 복귀를 통보했지만 18시가 되기 전에 회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78명의 노동자들을 계약서상에도 없는 근무지 이탈을 핑계로 집단 해고했다. 일방적인 문자 통보였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회사 측은 출입문 봉쇄 외에도
4월 3일까지 정문 앞과 건너편에 집회를 신고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았고 해고 노동자들의 대체 차량을 200여 대 준비해 놓았다.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에게 내비게이션까지 구입해 지급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아울러 위수탁 계약을 통한 방식을 영업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3월 18일 바로 영업소 모집 광고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과 출근 투쟁, 집합물건 전달 투쟁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3월 23일 회사 측은 임금 지급 중지 내용 증명을 발급했다. 노동자들은 대한통운자본의 폭력성과 악랄함에 저항해 4차에 걸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박종태 동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종태는 수배의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화물연대 사수라는 소중한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과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던 중 그는 2009년 4월 30일 자신의 죽음이 부당한 해고 철회와 화물연대 사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대한통운 대전지사 건너편 아카시아 동산에서 대한통운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몸에 걸고 나무에 목을 메어 자결했다. 그의 시신은 5월 3일 발견되었다. 그는 스스로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권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더욱더 일깨워 주었다. 박종태의 죽음 이후 수십 차례의 촛불문화제와 시민선전전,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을 무시하고 운송사 대표자협의회를 앞세워 화물연대를 기만했다. 정권도 노동자들을 연행 구속하고 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내투쟁에 사용한 만장을 만드는 데 쓰는 대나무를 배달한 운전자까지 조사하기에 이른다. 화물연대는 박종태의 죽음 이후 6월 11일 총파업을 비롯하여 약 40여일간의 투쟁을 벌였지만 6월 15일 결국 대한통운의 요구대로 화물연대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해 분회장의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되고 3월 16일 해고된 대한통운 광주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38명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장례식을 치른 후 업무에 복귀했다. 장례식은 6월 20일 박종태가 숨진 지 52일 만에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마당에서 전국 노동자장으로 치루어졌다. 그의 시신은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지낸 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동문 여러분, 우리는 박종태를 노동운동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종태는 왜 노동운동을 했을까요? 종태는 왜 망월묘지에 묻혀 있을까요? 동문 여러분, 아시다시피 5.18은 반미입니다. 광주항쟁 그 피의 교훈을 통해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한국사회운동의 강령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월묘지에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을 정립한 5월 영령들과 그 강령 실현을 위해 희생된 박종태를 비롯한 오종열, 정광훈, 강병기와 같은 열사들이 함께 묻혀있는 것입니다. 종태가 노동운동을 한 이유는 노동자들을 반미운동,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주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동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박종태를 노동운동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박종태는 자주민주통일운동가, 민족민주운동 열사, 그리고 혁명가 박종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9년간 서울 파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부산에 돌아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태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 변함없이 걸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평전 이어읽기의 다음 주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평전 이어읽기의 두 번째 주자는 부산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미자 동문입니다. 양미자 동문은 우리 동문들 중에 가장 박종태처럼 살고 있는 동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때 가졌던 세계관과 신념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동문, 양미자 동문을 소개합니다.